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비스 기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불어 함께 소개할 책은 현업기획자 도근양이 알려주는 서비스 기획 스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책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실제 기획자의 생생한 노하우가 담겨 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실무가 담겨 있으며 답을 얻기 쉽지 않은 서비스 기획의 업무, 그 업무 순서, 서비스 전략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 기획 입문서이며 중간에 질문과 답 형식으로도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제 서비스 기획 관련 업무를 하다가 현재 도근양이라는 별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이 책을 통해 서비스 기획의 모든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획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자 정의, 서비스 기획의 시작, 서비스 기획 전략,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 서비스 기획의 끝, 이 목차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기획자 정의입니다. 서비스 기획자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기획자와 서비스 기획자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의 기획자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공한다면 서비스 기획자는 구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반돼야 할 세 가지 필수 요소는 이처럼 보이듯이 비즈니스, UI, 기술인데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술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사용자의 분석과 요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UX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시장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고객의 요구사항, 불편사항만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그에 대응해서 서비스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들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시 단어 뜻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UI는 User Interface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 보이는 UX는 사용자 경험으로 User Experience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품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모든 경험을 말하는데요. 둘째, 개발 환경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 관련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남는 데이터는 어떻게 또 처리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비용, 예산 등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 관련 그리고 현재 활용해야 할 데이터를 다 생각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전체 서비스의 선순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때론 한 고객의 불만이 다른 고객들에게는 페인 포인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비스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전체적 관점에서 어떤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야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기획의 시작입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서비스 기획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은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파이프라인과 여러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워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여 세우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서비스 계획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며 오늘날은 특히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비즈니스 목적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기획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을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워터폴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론이 있습니다. 워터폴은 하향식으로 빠르게 기획하고 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애자일 방법론은 서비스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개의 차이점을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워터폴 방법론은 기획부터 오픈을 빨리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 장점, 진행 중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 애자일 모델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고
애자일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초기 단계 시에 서비스 운영 개발 요청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획자는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요청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UX 분석을 해서 서비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우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세우면 되고, 서비스 기획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맵인데요. 미준맵이라고도 합니다. 목적에 맞는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범위와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되고, 일의 계획 흐름, 업무 방향을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들어올 데이터별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포함을 시키되 개발이 가능한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기능 정의 및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이며 사용자별 플로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요구사항 정의서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즉 시스템적 환경에 포함되어야 할 서비스의 조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개발자에게 요구사항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하며 시스템 구분, 기능 신규 여부, 개발 수용 여부, 상세 설명, 분석 등을 주요 항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앞으로 해나갈 일 중 뭐가 중요한지 감을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UI 설계 작업입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겠지요. 우선 스케치는 서비스의 전략, 구조 등을 생각해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다음은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선으로 이루어진 프레임 구조로 스케치를 더 구체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프로세스 및 UI의 구성을 검증해주는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목업이라는 것은 화면 UI가 2D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흔히 핸드폰 매장에 갔을 때 작동은 하지 않지만 뭔가 만들어져서 전시되어 있는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화면 설계서와 사용자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면 설계서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획 과정에서 나온 모든 산출물을 의미하며 수정 이력 관리, 기획 의도와 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인 KPI라는 것을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는 화면 설계서보다는 방향성을 더 중시하며 제목, 실제 내용 완성 기준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옆에 보이듯이 사용자 스토리는 화면 설계서보다는 방향성을 더 중시하고 제목, 실제 내용, 완성 기준이 주요 내용입니다. 독립적이고 협상 가능해야 하고 가치 있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작고 테스트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사용자 스토리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모두가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가 납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QC, QA, QE 이렇게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소통이 잘 되어야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중요한 것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세 명이서가 협업을 잘 이뤄내야지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우선 디자이너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 관련 디자인 업무를 하며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보다 잘, 예쁘게, 편리하게 보여질지를 제공될 환경을 디자인합니다. 개발자 역시 사용자가 이용할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툴, 개발 도구를 이용하고 시스템적 환경을 활용하여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의 중심에 서 있는 기획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초반에는 서비스 개선 및 프로젝트 관련 방향을 제공하고 기획을 합니다. 이후에 기획을 한 내용을 개발자, 디자이너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이들이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바라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관점은 기획자와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자신이 설계한 것을 토대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비스 출시 혹은 개선의 끝에 와 있다면 출시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실제 생각하는 대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오류도 발견할 수 있고 발견을 했다면 대안도 빠르게 제시해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기준 및 목표를 재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서비스 기획의 끝입니다. 서비스를 이제 출시만 하면 되는데요. 고객에게 선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오픈을 결정하는 MVP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Minimally Viable Product로 최소 기능 제품을 뜻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빠르고 단기간에 만들어내야 테스트도 빨리 해서 오픈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오픈 즉시 활발히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담당자에게 서비스 이용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즉시 그리고 테스트를 다 오픈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테스트를 다 마쳤다면 이제는 그 테스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결과를 또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결과에 굉장히 쿨해져야 하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 의견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셨다면 최종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자는 일반적 의미의 전략 기획자와 매우 다르고요. 실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자 디자이너 개발자 중에서도 이 서비스 기획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통, 협력, 팀워크가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설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서 오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서비스 기획에 대한 정보가 보다 생생하게 다가왔길, 서비스 기획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은 느낌을 저처럼 받으셨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린 내용을 유념해서 업무에 보다 잘 반영시키면 보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